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 오늘 코스피 지수가 1930선을 회복하며 출발한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간밤에 큰 폭으로 상승한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된 것도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업종이 강하고요. 그밖에 전기, 전자라든지 건설 업종도 상승폭을 키우면서 1%대의 안팎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대형 IT주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몰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 대형 IT주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사흘째 오릅니다. 현재 516선에서 어제보다 2포인트 정도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는 1부와 2부, 3부 시간 모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장규철 백룡수천님 나오셨고요. 고영주 제5대 총통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1부 시간 스타 Q&A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부터 해서 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저희가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저 아시아나 항공이요. 예. 예, 이제 9,650원에 저 11월 5일 날 샀습니다. 9,650원에 예. 최근에 사신 거죠? 예, 예. 비중은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비중이 좀 많습니다. 100%입니다. 100%를 들어가셨어요? 예. 예, 그래도 어제 오늘 주가가 올라서 조금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시아나 항공을 공략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향후 이렇게 뭐 좀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항공 수요가 좀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요. 예. 예, 그래서 좀 해봤습니다. 시청자님, 백룡수천님과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추가적인 궁금증들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백룡수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주로 뭐 항공사 타실 때 대한항공은 안 타시고 아시아나항공만 타시는 편입니까? 예, 이제 그전에도 많이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요. 추가적으로 또 계속 또 오를 것 같고 그래서 예. 아, 그러시군요. 예. 장기적인 그런 투자를 하시는 편인가요? 예, 지금 앞으로 한 1년 정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예, 좀 보유 좀 해보려고. 비중을 축소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예, 계속 전문가님들 의견이 비중 좀 이게 축소하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예,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예. 나머지 내용은 제가 방송에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시아나항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국내 2위권의 그런 항공사로서 항공화물도 계속 늘어난 상황이죠. 세계 15위권의 그 항공화물이 현재 위치해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서 향후 꾸준한 실적 향상과 특히 적자에서 턴어라운드 되면서 흑자를 대폭 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현재 14%대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본다면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그동안의 그 금호그룹의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국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그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다 하는 점이 추가적인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실적이 더 회복되면서 그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중국 관련해서 그 운수권을 최고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중국의 그 비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면서 여행객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향후 생활의 그 질 향상에 따라서 또한 중국 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추가적으로 30대의 그런 비행기를 추가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 70대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100대를 맞이하는 이런 장기적인 플랜도 갖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원화의 안정세 그리고 그 여행객의 꾸준한 수요 증가에 따라서 내년도에 아마 유망한 그런 주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00%를 가지고 계시지만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내는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비중 축소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8,800원 정도의 강한 지지라인을 보면서 그 10,000원 정도까지는 박스권 상단까지는 무난히 상승해 줄 거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 15,000원 정도까지 내년에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실적이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고점 11,600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현재 15,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100%의 비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11,600원 정도 역사적 고점 부근에 온다면은 50% 정도는 비중을 축소하셔서 일단 차익 실현을 해보시고 나머지는 갈 때까지 한번 가보시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현재는 8,800원 부근에서 지지라인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시아나항공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뭐 현재 주가 8,800원에서 9,000원 정도 이런 주가는 그 눌림목이 완성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요. 매수에 가담하셔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시아나항공 봤고요. 이어서 볼 종목은 KDC라는 기업입니다. KDC를 매수하신 분의 매수 단가가요, 3,100원이시고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는데 3,100원에 사셨으면 지금 손실을 꽤 많이 보고 계십니다. 어닝 쇼크에 가까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는데요. 그래도 최근 3거래일간 주가가 한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총통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에 대해 특징적인 요소는요, 실적이 누계 실적하고 실제 그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회사의 어떤 실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제고되면서 4분기의 실적은 3D 사업의 누계 매출액이 한 41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65억 정도가 예상되는 이런 내용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속 3일째 지금 상승세를 보이면서 5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3,100원에 매수했던 그 시점하고 지금 현재 가격대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3D라는 이 부분이 앞으로 그 미래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KDC는 이미 과거에 3D의 영향권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동안 많이 올랐어요. 지난 2009년도 10월 달에 이 3D 이 바람이 불면서 주가가 무려, 이 당시 1,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10,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가 올라가면 주가는 그 다음부터는 휴명기입니다.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휴명기에서 지금은 낙폭 과대에 따른 길적 반등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길적 반등의 3,100원에 물량을 보유하고 계신 부분이 얼마의 비중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저는 길적 반등을 만들어주고 좀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3D 열풍이 불면은 그때 움직이지 않겠느냐. 지금은 역별되어 있는 상황에서 낙폭 과대에 따른 길적 반등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전략은 뭐냐면 길적 반등을 이용해서 오히려 비중이 좀 많다면 비중을 좀 줄여두시고, 금일 2,600원 정도 올라왔는데 고가가 2,600원이에요. 그러면 한번 단기 고점이 되는 부분이고 단기 또 눌림목 조정 주고 또 시간적 요소가 더 필요해요. 역별이기 때문에. 그러면 2,600원 라인에서 이미 물려있지만은 일부는 손절매해서 그 다음에 이 종목의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환될 때 다시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춘다든가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든지, 아니면 중장기로 가지고 간다 그러면 더 시간이 필요해요. 만약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보유를 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는 일단은 덜어내고, 좀 아프지만은 덜어내고 차후에 다시 한번 바닥 저점, 즉 2,200원 정도 바닥 저점 더 확인하고 방향 전환이 되면 그때 공략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은 애매모호한 자리에서는 매매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KDC 총통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S에너지입니다. 삼성그룹이 태양전지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태양광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태양전지 장비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S에너지의 경우에는 하루하루 등락폭이 커서 들고 계신 분들이 다소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이 S에너지를 매수하신 분의 단가는 16,100원이시고요. 비중은 30% 정도가 있으신데요. 백명선
센터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매수한 가격 회복이 가능할까요? 예, 일단 뭐 S에너지는 매수하신 가격 뭐 충분히 회복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최근에 삼성 정밀화학이 삼성그룹에서 폴리시리콘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계속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주로 S에너지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삼성물산과의 태양광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던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해외 매출처도 계속 다변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 성장과 또한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점은 14,400원 정도에서 저점을 확인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요. 저점은 이미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일시적인 뉴스에 의해서 11월 9일 날 삼성그룹에서의 태양광 진출 가속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단기에 17,500원에 급등이 되면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박스권 고점 18,000원 부근에서의 매물이 일시적으로 쏟아져 나온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직전에 삼성그룹에서 태양광 관련해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S에너지는 단기 급등을 하는 그런 성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향후 삼성그룹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18,000원의 돌파 흐름이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대량 거래가 터진 17,500원이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근접을 한다면 일단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겠고요. 18,000원의 매물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다소 안정적인 흐름으로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돌파 흐름을 확인하고 장기적인 보유 전략을 가보시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박스권 보유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14,500원의 지지로 보시고 17,500원의 단기 목표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매수가도 회복할 수 있고 또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웅진코웨이라는 종목입니다. 42,000원에 20% 갖고 계신 분이 문의를 하셨는데요.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도 진출을 해 있는 상태고 또 화장품 사업의 성장성이 두각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앞으로 웅진코웨이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총통님의 의견을 들어보죠. 예. 네, 일단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확대, 그러면 매출의 증대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요소에 의해서 상승 흐름이 상당히 견조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던 것이 바로 언제였냐면은 지난 11월 11일 날 도이치방크에서 집중적인 매물 폭탄으로 인해서 옵션 만기 이후 주가 지수가 연달아 쇼크를 먹었습니다. 이날 마침 웅진코웨이가 무슨 장대 음선을 맞으면서 급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 진행을 만들고 있는 추세가 일시적으로 손상을 입게 된 거죠. 상승 진행을 만들면서 눌림목 조정 자리에서 쇼크를 먹었기 때문에 금방 회복되질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매수 가격대가 단기적으로 한 20% 더 매수를 하셨는데요. 오히려 앞으로 실적 전망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한 비중을 한 10%를 더 늘려서 지금 한 4만 원대 이렇다면 쇼크 먹은 이 자리에서 오히려 저점권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1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면서 보유를 한 다음에 앞전 고점, 바로 이 고점이 44,000원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는 다시 회복 국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쇼크에 의한 회복 과정이다. 그러면 오히려 저가에 한번 더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고 목표가는 44,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39,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상담을 해드릴 종목은 하나사공공님께서 보내주신 에코솔루션이라는 기업인데요. 종목 진단해주세요. 매수가나 비중은 적지 않으셨습니다. 예, 오늘도 3.4%나 올라와 있는데요. 가격이 굉장히 적은 종목입니다. 백명수님. 네. 에코솔루션은 환경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토양 오염을 좀 복원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또한 바이오 디젤 관련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바이오 디젤에 선투자를 하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하는 투자는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나 순이익이 발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가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는 다소 매출이 증가하면서
향후 수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주가 수준이 아직 액면가에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수준에서 다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현재 그 액면가를 살짝 회복하면서 565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액면가에서 2배 이상 되지 않는 종목, 그러한 종목은 안 보시는 게 일단 좀 리스크를 좀 방어하는 전략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거래량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항 라인인 한 700원 정도, 670원 정도죠. 그 부분까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에서 혹시 보유하셨다면은 액면가를 하회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온다면 손절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상담을 해드릴 종목은 현대제철인데요. 지금 사도 될지를 물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갑자기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9757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현대제철의 주가 흐름을 잠깐 살펴볼까요? 현대제철이 현재 5%가 넘게 장중에 급락하면서 1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투자를 늘린다는 소식이 현대제철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듯 싶은데요. 총통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현대제철이 일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주가 가격 하락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차트의 기울기가 잠시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불안정한데요. 거래량은 상당히 늘어나면서 쏟아지는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은요,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에 의한 흐름이 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무슨 악재가 나왔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봉현간 가격이 1사분기 이후부터는 서서히 상승세로 접어든다는 내용이 있고요. 판매량의 증가로 인해서 이 봉현간 가격의 이 움직임이 상승한다면 수익성이 더욱더 개선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현대제철의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물량 압박에 의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혹시 저가에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래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오히려 지금 일시적인 프로그램과 뭔가가 지금 엇박자가 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기관 프로그램에서 매수 매도의 어떤 물량을 담는 바스켓 안에 편입됐던 종목을 빼거나 편입시킬 때 그 부분에서 트래킹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일부 종목의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악재적인 요소에서 그런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어떤 트래킹 에러가 발생하면서 아마 외국인들의 매물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다시 복원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 11월 11일 날 도이치방크의 물량 폭탄이 지금 주가지수 보세요. 빠르게 회복력을 보이면서 주가는 복원력을 보이면서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크를 먹고 나서는 회복하는 거예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이 서서히 해소되면서 현대건설도 올라오듯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저가권 매수. 제가 볼 때는 오늘 11만 원대 정도는 큰 부담 없이 저가 매수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쇼크 먹은 거를 회복하겠다. 라는 쪽으로 말씀드린다면 금일 저가 매수는 그런 대로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대제철뿐이 아니라 포스코도 현재 3%가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철강, 금속 업종이 가장 약합니다. 기관의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뉴스 나오는 거 살펴보시고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들의 궁금증들을 일부 시간에 풀어드렸는데요. 상담은 2부와 3부 시간에도 진행이 됩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배틀 규칙이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대 매수가가 결정되는 건 기존과 같고요. 손절가를 저희가 정해서 장중에 손절가가 나왔을 경우에 그 가격으로 전문가의 종목 결과를 결정짓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따라하시는 분들은 꼭 손절가 목표가를 잘 적어두셨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주간 종목 배틀에 앞서서 지난주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두 분이 내주신 종목들의 등락률이 어땠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백명수자님의 보령제약이 한 주간 수익이 15%가 넘게 났습니다. 앞으로 손해보다는 수익을 낼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판단이 적중을 하셨습니다. 월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대비해서 286%나 증가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잠시 뒤 백명수자님의 의견을 들어볼 거고요. 총통님의 삼성 SDI 역시 한 주간 3%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잠시 뒤 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백명수님. 네. 목표가까지 조금 더 홀딩해도 괜찮을 만한 종목일까요? 예, 이번 3분기 실적이 대폭 호전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아마 내년에도 지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 15년 동안 개발했던 고혈압 신약의 발매가 되면서 매출이 급증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한 이런 자체 개발한 신약이기 때문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해외 기업과의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큰 수익이 기대되는 만큼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차트상으로 대응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신다면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2달 정도 행보하다가 최근에 거래 없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의 움직임을 보면 반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난 8월 9월에는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고점에서 거래가 터지고 주가는 고점에서 반토막이 나는 이런 상황이 있었죠. 이번에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박스권 고점을 완벽하게 넘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 4분기 실적 또는 내년 1분기 실적 계속 실적 추이를 보시면서 주가는 아마 실적에 연동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보고요. 저는 3만 원 이상 충분히 장기적으로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도 매도보다는 보유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명수님은 단기 급등주 발굴의 대가신데요. 현재까지 주간 종목 배틀 결과 1위부터 3위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간 종목 배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총통님의 종목도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삼성 SDI 목표가를 19만 원 주셨었는데 오늘도 또 오릅니다, 총통님. 네. 예. 일단 삼성 SDI 하면 대표적인 IT의 삼성전자에 이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삼성 SDI가 이번에 특징적인 건 뭐냐면요. 지난 11월 11일 날 물폭탄을 전부 다 두들겨 맞는 과정에서도 전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다른 대형주에 다 외국인들의 도이치방크의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왜 하필 삼성 SDI는 그 물량이 없었을까요? 그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하락하지도 않고 오히려 박스권으로 매달려 있다가 오늘 앞전 고점을 뚫으면서 양봉으로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면 삼성 SDI가 역시 IT의 대장주, 물론 삼성전자가 대장주지만은 그러나 삼성전자보다 조금 시총이 낮은 삼성 SDI가 먼저 선발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대로 나간다는 이런 신호에서 이번 주 양선 주봉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고 이동평균 또한 우상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상승 진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SDI 매수하시고 기다려보시면 꾸준하게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19만 원 바로 돌파 나갈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시장이 어떤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충격 여파 이후에 빠른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시장 자체적으로는 긍정적이고 강한 그러한 내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 SDI는 오히려 매수의 관점이고 홀딩 보유하시면 19만 원 목표대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바로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한다면 이때는 손절하겠습니다. 16만 원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택하셨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예, 백명수님께서는 오늘장 신성홀딩스를 공략하시고요. 제5대 총통님은 기아차 들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봐야겠죠. 백명수님의 신성홀딩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현재 굉장히 높은 가격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6%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8,310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고요. 어제보다 3.8% 정도 올라와 있는 가격입니다. 자, 총통님의 기아차도 살펴볼까요? 기아차 오늘 굉장히 또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장중에는 시총 7위까지 올라서기도 했었는데요. 1.9% 오른 가격 51,700원, 51,700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백명수님. 네. 먼저 백명수님의 종목부터 좀 살펴볼게요. 신성홀딩스네요.
예, 신성홀딩스는 뭐 태양광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그 태양광 관련해서 뭐 자회사들과의 그런 어떤 그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향후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태양광 관련해서 효율이 한 19% 정도 나오는 이런 그 제품을 개발에 성공하면서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주가 수준을 본다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고 세워둔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패턴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직전에 대량 거래가 터졌던 지점을 갭 돌파하고 갭을 메우지 않으면서요. 주가가 횡보 조정을 하다가 최근에 주가 조정 시에도 눌림목이 약하게 아주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7,800원, 7,700원 정도에서 강한 지지를 보이면서 직전 박스권 고점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갭 상승을 하면서 아침부터 그 올라갔던 자리를 전혀 깨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고점대인 9,000원을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 다음 주에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한 단기적으로 9,500원 정도의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보고 현재 구간에서는 갭을 메우면서 추락하는 가격대 8,000원을 깨는 그런 흐름만 아니라면은 한번 매수 후에 버텨보는 전략이 좋겠다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가와 함께 매매하는 종목 손절가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손절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청통님의 종목 기아차인데요. 연일 오르면서 오늘은 장중 시총 7위와 8위를 오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사볼 시점 맞을까요? 네, 지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요, 이미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이미 주도주로서 대세를 타고 올라온 종목인데 지금 추천한다 그러면 다소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아차가 아직 고점을 찍었다는 고점의 징조 신호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기아차가 앞으로 한 번 더 추가 상승을 하겠다는 그러한 관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아차가 더 올라간다면 매수를 하더라도 어떤 관점이겠어요? 수익률 자체가 계륵입니다. 계륵이 뭐냐면 닭갈비입니다. 먹자니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자, 이 계륵 같은 종목이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데서는 목표가는 제가 뭐 많이 두진 않았습니다. 한 56,000원 정도를 보고 있는 거는 앞고점을 돌파하는 신호를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프로그램과 같이 물려있는 합성 바스켓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단타 개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종목의 월봉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월봉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왜냐면은 이 주가가 지금 이격 괴리도가 엄청 벌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정말 더 올라가봐야 더 얼마 올라가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불안해서 매수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고점을 찍는다고 해서 금방 무너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위에서 매달리면서 계속 덮어 씌우기 캡의 구간이 있습니다. 덮어 씌우기 하면서 물량을 계속 빠져나가겠죠. 그 사이까지는 이 주가가 금방 하락한다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계륵에 위치해 있는 자리입니다. 대신 소액 배팅으로만 큰 금액 들어가면 안 돼요. 저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자동차는 이미 주도주로서의 추가 상승 여력은 다소 상승 여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IT 쪽으로 이동할 것 같은데 IT 쪽으로 보고 있어요. 하반기는 이제 12월 달은.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러한 종목이 신고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내면은 한 56,000원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짧게 끊어치자. 네, 그런 의미로서 선정해 드렸습니다. 예, 백명선님과 제5대 총통님의 주간 종목 배틀 종목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월간 종목 배틀 시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스타 Q&A 시간인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